어떤 부부가 저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신혼부부인데 아기를 낳았거든요. 아기가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신혼부부한테는 너무 힘든 이 상황인 거죠. 신혼부부한테 첫 시각장애인은 그 아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부부가 웃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희로애락을 느끼는 이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누군가는 여기서 힘을 얻고 또 누군가의 인생이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자연을 볼 수 없지만 자연을 냄새 맡을 수 있고, 자연을 뭔가 촉감으로 느낄 수 있고, 귀로 자연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 감사함을 느꼈거든요. 어떤 진짜 유명한 편집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40대에 눈꺼풀만 깜빡할 수 있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눈꺼풀을 깜빡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 눈꺼풀을 깜빡함으로써 20만 번의 깜빡임을 통해서 자신의 책을 또 쓴 거예요. 불행 근처에는 반드시 행복도 있어요. 반드시 행복도 있는데 우리가 못 보거든요. 그래서 불행도 온전히 느끼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는 저에게 정말 인생의 성장을 일으켜준 곳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대학교는 무조건 가서 이제 공부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모든 경험을 정말 대학교에서 다 했다. 정말 장애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를 갔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 장애를 가진 친구들하고만 지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자신감도 높아진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이제 비장애인들과 처음 이제 장애인이 되고 지내는 환경 속으로 다시 대학은 이제 간 거니까 어떨까? 이제 나 자신감도 생겼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겠다 딱 생각하고 갔는데 아직 친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장애에 대해 낯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고, 저도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도 처음이니까 장애를 가지고 비장애인 친구들하고 이제 지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도 많았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뭔가 제가 미안해지고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야 괜찮아, 나 눈이 안 보이지만 야 눈 감으면 너 똑같아, 그렇지 않아? 야 우리 뭐 대화하는데 문제 있어? 없어. 야 나는 너가 이렇게 예를 들어 나 어디 갈 때 안내해주면 되거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서 너가 나한테 설명해주면 좋고, 너도 나한테 힘들면 이야기해라, 내가 또 들어주는 건 기가 막힌다 또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공부를 하러 간 것도 있었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특수교육학과나 사회복지학과를 가라고 했는데 저는 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두 학과를 가는 건 싫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면. 그래서 경영학과를 굳이 갔거든요. 남에겐 평범한 학과가 왜 시각장애인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학과가 돼야 되냐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근데 저는 워낙 그래프 숫자에도 자신이 있었고 해서 갔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교재를 안 만들어주니까 대학교에서. 왜냐면 교재를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한글 파일만으로라도 조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주면 시각장애인이 그걸 점자로 변환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안 돼 있으니까 나도 그래도 등록금 내고 대학교 갔는데 도서관에 가도 뭐 내가 읽을 책 하나 없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시험을 보려면 수능 때도 시험을 이렇게 받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하고 점수를 맞고 대학교에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이제 시험을 볼 때에도 어떤 한 교수님이 그건 안 된다, 시간을 더 줄 수도 없고 너한테 뭘 변환해 줄 수도 없다 딱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요? 아니 형평성이 뭐죠? 저는 혼자 눈 감고 점자로 손가락으로 귀로 듣고만 푸는데 남들처럼 뭐 어디를 막 빠르게 볼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저만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리로만 듣고 귀로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듣고 풀었죠. 그 과정 속에서 공평이란 뭐고 형평성이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나만 하고 있을까, 이 대학교에서?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학교에서 다른 장애 학생들을 찾는다
생각하고 다른 친구랑 함께 눈에 보이면 나한테 말해줘라. 장애인 친구가 있으면. 그래서 가서 말 걸고 밥 먹으면서 너는 어려운 거 없었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너도 그런 게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이제 통하니까 그러면은 이 학생들을 모아서 동아리를 만들자. 그리고 장애 학생으로서 이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를 하고 뭔가 학교 안에서 이동을 하고 축제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다 건의했어요. 동아리를 만들고.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4명의 학생이 나중엔 40명의 동아리가 됐어요. 그런 과정도 있었고 학교에서 축제를 못 봐서 축제를 즐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어느 날은 뭐 건대 학생 우선 입장이라고 해가지고 팔찌를 배부하는 거예요. 근데 출입구를 가야 되는데 계단 앞에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탄 친구들도 입장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옆에 뻔하니 다른 출구도 있는데 저기 한쪽만 장학생이 입장할 수 있게 열어주면 안 되냐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렵냐? 축제 좀 몇 년 만에 드디어 보겠다는데 왜 안 되냐? 죄송하다. 이번엔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건의를 엄청 했죠. 다행히 뭐 다른 옆에 출구를 만들어줘서 만들어준다는 것도 웃겨요. 그냥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베리어 프리석이라고 해서 장애 학생들도 똑같이 이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고 사실 말하자면 이거 밤새야 되거든요. 이틀 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이 대한민국 속에서 이런 장애인도 있다 라는 걸 알려줘야겠다. 미디어 속의 장애인은 너무 이제 획일적인 장애인,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장애인의 모습, 슬프고 안타깝고 뭐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 진짜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지 내가 보여줘야겠다. 다양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제가 졸업할 때쯤에 됐다. 나 유튜브 너다. 해가지고 2019년 10월에 졸업할 때쯤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쵸. 일단은 무슨 유튜브야. 너 유튜브에서 어떻게 먹고 살래? 공무원에 공무원. 장애인은 공무원을 해야 돼. 그냥 공무원 시험 보고 안전하게 이렇게 굶어 죽지 않게 살아가야지. 그래 그냥 재미로 그럼 한두 개 해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몇몇은 이제 그래 너 할 수 있을 거야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근데 그 몇몇의 이야기를 들었죠. 뭐 처음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이거 뭐 마이크 다 나가고 오디오 소리가 안 들리고 이거 야 어디 보라고? 서로 이제 호흡을 맞추는데 막 제 눈을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했거든요. 옆에서 좀만 왼쪽 봐. 왼쪽? 좀만 오른쪽? 좀만 위?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사실 노하우도 계속해서 터득해 나간 거고 사실 남들보다 당연히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고 그래도 재밌지 않냐? 너가 알아서 나 좀 찍어봐. 나 다른 데 보고 있어도 어떻게 그게 난데. 그냥 그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저 1년 동안 저는 번 돈도 없고 그 유튜브를 하면서 마이너스 계속. 이게 맞나? 진짜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하길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1년이란 시간 동안 막 이렇게 수익은 아예 없고 이제 같이 하는 친구도 좀 힘들어 보이고 어쩌지? 라는 고민 속에서 이제 딱 1년 1개월째가 됐을 때 어떤 영상을 하나 딱 올렸어요. 하는데 그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올려놨던 모든 영상들이 다 이제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로도 막 반응해 주시고 나의 그런 장애를 생각했던 나의 편견이 깨졌다. 장애인이 크게 나랑 다르지 않은 존재구나. 너무 재밌다. 웃기다. 내가 원했던 그 반응을 사람들이 해주니까 너무 뿌듯했고 그 결과 진짜 한 달 후에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와! 나도 그 유튜브에서 준다는 실버 버튼 받는 거야? 중간에 시행착오는 많았지만 실버 버튼을 받는 과정에서 3번째 만에 점자로 된 실버 버튼을 받게 된 거죠. 진짜 유튜브 다 찾아보고 하니까 이름은 점자로 준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문구까지 그리고 점자 편지까지 실버 버튼 안에 딱 준 사람은 처음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너무 의미 있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같이 말해줘서 된 일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좋았고 제가 이렇게 그냥 계속 해나가고 웃으면서 하니까 어떤 이제 부부가 저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 신혼부부인데 아기를 낳았거든요. 아기가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신혼부부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해?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신혼부부한테 첫 시각장애인은 그 아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부부가 웃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나의 모습을 뭔가 희로애락을 느끼는 이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누군가는 여기서 힘을 얻고 또 누군가의 인생이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거기에서 참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메일로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고 저의 그런 이야기와 메시지들을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더 글자로 다른 전달 매체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동의가 되고 한 번쯤은 나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 시각장애인이 되고 점자를 배울 때 다시 글자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됐거든요. 나의 생각을 글자로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이거를 내가 새로 배운 글자를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19살 때 처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전 너무 해보고 싶었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역시 또 내가 배워나가면 되지. 유튜브 영상 빨리 찍고 이제 책에도 온전히 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책을 아무튼 써내려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이 예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우리 인생에 어떤 힘듦,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거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전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럴 때 두려움보다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생각하면 좀 삶이 즐거워질 거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두렵잖아요. 뭔가 막막하고 이 세상도 팍팍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갑자기 나한테 일주일 후에 어떤 말도 안 되는 또 일이 일어날까?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나의 감정은 그때 어떨까? 나의 감정이 또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나는 그걸 어떻게 소화시킬까? 나의 또 성장 일기가 어떻게 또 시작될까? 뭐 그런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삶을 예상할 수 없는 순간을 좀 맞이하면 우리 인생은 참 이 작은 거에서 엄청 큰 변화를 맞이한다라고 생각하고 전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느껴보고 겪어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두렵지만 한 번쯤은 약간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마음이 단단해지고 이런 수용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옛날에 나는 참 외로웠겠다. 너 안에 자신감도 있는데 그 외로움 때문에 그 날개를 참 펼치지 못했구나. 그 속 안에 너무 갇혀있지 마.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외로운데 그 문 한번 탁탁 두들겨주고 열어주면은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 어린 저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문을 아무도 한번 열어주지 않아서 못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열어줄게 막 눈치 보고 뭔가 남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제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 두려워하지 마. 너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힘들면 잠깐 쉬기도 하고 쉬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힘들어하지 말아라.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참 우리 인생에서 불행이라는 녀석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늘 사실 우리 인생에서 자꾸 찾아오고 그래서 처음 찾아올 때보다 두 번 찾아오면 더 힘들고 정말 쓰러질 것 같고 저는 때로는 받아들이고 온전히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면 힘든 대로 힘든 감정을 표출해보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막 진짜 욕이 필요하면 욕도 해보시고 다만
그 상황 속에서 이거 한 가지만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행 근처에는 반드시 행복도 있어요. 반드시 행복도 있는데 우리가 못 보거든요. 우리가 사실 보면서 살지만 못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못 느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못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불행 근처에 있는 행복. 그래서 불행도 온전히 느끼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세상을 볼 수 없게 됐지만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는 감각 4개에 대해서 소중히 했고, 자연을 볼 수 없지만 자연을 냄새 맡을 수 있고, 자연을 뭔가 촉감으로 느낄 수 있고, 귀로 자연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 감사함을 느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진짜 유명한 편집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40대에 장애인이 된 거예요. 눈꺼풀만 깜빡할 수 있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눈꺼풀을 깜빡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 눈꺼풀을 깜빡함으로써 글자를 써가지고 20만 번의 깜빡임을 통해서 자신의 책을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불행했던 것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그 불행을 이길 수 있는 뭔가 행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 나에게 주어진 감사함은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